시작하자. 네, 안녕하세요. 도이람입니다. 가을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심정이지만 열심히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방넷과 함께하는 그림 프로젝트입니다. 화방넷에서 협찬받은 니오니 유성 색연필을 사용해서 일러스트 작업을 할 건데요. 원래 저는 색연필 일러스트 작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패드랑 수채화랑 마카를 주로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테스트를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정색 유성 색연필을 이용해서 흰색 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영상 보시죠. 일단 터치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평소에 이제 프리즈마 색연필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요. 톤도 잘 쌓이고, 가성비 측면에 있어서 괜찮은 색연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프리즈마 색연필과 거의 같은 매트함과 색감도 잘 나오고요. 그런 색연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베놈 일러스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케치를 뜰 때 보통 아이패드의 이미지를 보고 스케치를 뜨는데 이번에는 프린트를 뽑아서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토샵에서 레벨 조정을 해서 색감 조정을 조금 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 첫 작업은 스케치를 연하게 뜬 상태에서 조금 더 진한 색연필을 이용해서 어둠의 틈 사이랑 그 다음에 제일 가장 어두운 부분을 찝어주는 과정입니다. 저는 톤부터 빼지 않아요. 먼저 잡고 시작합니다. 자, 또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제 그림을 보고 색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보통 머릿속에서 색상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구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 네 번째 그리고 있는 구의 색감을 통해서 이번 작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힘들게 뜬 스케치 위에다가 무작정 작업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어떤 내가 색감을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으시면요, 저렇게 조그맣게 구를 하나 작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밀도와 덩어리감만 있다면 충분히 모든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용으로 한번 색감을 구성해 보시고, 이런 색감으로 내가 이번 일러스트를 작업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작업해 보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에서 썼던 색감들을 그대로 지금 베놈 일러스트에 적용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컬러를 미리 조금 계획하시고 작업하시면 훨씬 더 수월한 작업이 되지 않겠어요? 자, 아마 완성작도 이런 느낌과 흡사하게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컬러 컴포지션을 좀 짜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힘들게 뜬 스케치에 실패해서 그림 그리고 싶지 않은 심정을 느끼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를 구성하게 되면요, 좀 다양한 색감으로 이렇게 드로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작업했던 그림들인데요, 제가 한참 색연필에 빠져 있을 때 여러 가지 색감으로 인물 사진을 보고 저의 나름대로의 컬러를 상상해서 그려본 작품들입니다.
네, 하나같이 기본 주색과 보조색들이 조금씩 틀리죠. 녹색 느낌도 있고 빨간색 느낌도 있고, 사진 이미지에서는 우리가 살색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살색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좀 더 감성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조그만한 구를 그리셔가지고요. 네, 손바닥만하게요. 너무 크게 그리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컬러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거를 스케치 위에다가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마음에 들 때까지 구를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업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구를 그리던 컬러 배색을 보셨다시피 어둠 쪽에는 보라색, 파란색, 청록색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나 그림자 잡히는 부분에는 최대한 제가 보라색, 파란색, 청록색 위주로 색감을 넣을 겁니다. 자, 밝은 부분 말고요. 처음에 초반에 톤을 깔 때는 어둠 쪽부터 차분히 쌓아줍니다. 그리고 어둠의 형태들도 조금씩 그려가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무작정 톤만 깔다 보면요, 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안에서 좀 더 강하게 잡아내는 작업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을 깔기 전에 형태들을 조금 잡아놓고 시작하시면요, 조금 더 편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검정색 색연필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어두운 색연필을 이용해서 블랙과 근접한 색깔들을 사용해 주세요. 어둠의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셔야 좀 더 편안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의 시작점이나 틈 사이들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를 톤을 깔아서 쌓아주는 겁니다. 밝은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작업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채화 작업하실 때도 굉장히 이 작업 순서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색연필 보시면 알겠지만 뾰족하게 깎아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잡았던 부분들을 이제 넓게 면을 깔아주는 순서입니다. 자, 최대한 색연필의 중앙 부분을 잡으시고요. 디테일한 묘사를 하실 때는 조금씩 색연필의 앞쪽을 잡아주시고요. 연하고 러프하게 작업을 하실 거면 색연필의 뒤쪽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러가지 색연필, 어둠 안의 톤을 한 톤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보라색, 파란색, 그 다음에 붉은색 계열, 크림슨 레이크나 로즈메더 같은 색깔들을 이용해서 어둠의 톤을 쌓아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비비면서 톤을 깔지는 않아요. 구조의 방향과 그 다음에 묶이는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면을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톤을 깔아줍니다. 자, 묶어서 톤을 깔아주고요. 밑에 강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톤 방향에 상관없이 밑에 잡아준 부분은 살아있고 그 위에 겹치듯이 톤을 쌓아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잡아놨던 검은색 라인, 진한 색연필 라인이나 지점들은 정류장 같은 거죠. 버스 정류장 같은 거.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톤을 까세요. 여기서 이까지만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가 잡아 놓는 겁니다. 물론 형태를 잡은 거고요.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알면 그 포인트들을 금방 쉽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무턱대고 서울에서 경주까지 가야 된다,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경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곳을 지나야 되고, 그 지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가야 좀 더 덜 지루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에 좀 더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겠죠. 막연한 큰 계획보다는 조금씩 쪼개가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가지 색감들을 통해서 톤을 쌓아주고 있습니다. 자, 톤을 까는데도 잡았던 검은색 지점들은 여전히 보이죠.
그리고 오히려 톤이 쌓이면서 더 진해지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 톤을 집중시키거나 묘사하거나 좀 생략해야 될 부분들은 적절하게 생략하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톤을 까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 부분적으로 완성하지 않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올리는 스타일이라서, 왜냐하면요, 감성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톤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리얼리티 그림을 그리시고 싶으시면요, 뭐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완성해 나가셔도 되고요. 그거는 반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나쁜 방법이다, 그런 기준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성 베놈을 그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톤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포인트 부분에 묘사를 몰아주고, 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생략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톤과 톤이 어우러지는 브릿지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그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나 감성적으로 그리는 거나 둘 다 어려운 방식이거든요. 리얼리티 그림은 굉장히 묘사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관찰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끈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끈기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건 아닌데요. 저는 이제 동양화를 했기 때문에 여백엠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배웠던 사람으로서 저는 강조와 생략을 통한 분위기 있는 그림, 갬성 그림을 그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시고요. 거기에 맞는 방향성에 따라서 그림 스타일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재미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톤이 깔리면 디테일한 묘사들을 조금씩 쌓아 나가야 돼요. 이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좀 초보자가 그리기에는 힘든 코스예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라면 면발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소하고 조그만한데 얇은 원기둥이 휘어져 있는 각도에 따라서 톤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사진 보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못 모르고 접근했을 때는 이 느낌을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극한의 공포와 좌절을 맛보고 싶으시면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걸 또 클리어했을 때는 기분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강한 부분부터 묘사해 주시고요. 잇몸이나 이런 얇은 피부톤이나 그 다음에 베놈 눈 부분, 저런 유리 수정체 같은 맑은 느낌들은 톤을 굉장히 연하게 많이 쌓으셔야 되고요. 보통 밝은 부분으로 가기 전에 일단은 그림자 부분이라든지 틈 사이 부분에 조금씩 톤을 더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중간 톤을 쌓아 나가시고요. 중간 톤에 맞게 다시 어둠의 양도 조금씩 늘려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밀도 있는 그림이 완성되겠죠. 절대 밝은 부분을 섣불리 만지지 마세요. 그림이 엉켜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색연필을 좀 짧게 잡고 있죠. 조금 묘사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면들을 조금씩 찾아 나가고요. 절대 단순한 선으로 형태를 잡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색연필 쓰실 때 짧은 터치와 그 다음에 비비는 어떤 패턴, 그리고 짧게 끊어치는 패턴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 가지의 루틴과 기법으로는 절대 감성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리얼리티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힘 조절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색연필에
톤들이 엉키게 되거든요. 뭉쳐버리게 되면 그 위에 쌓기도 힘들고요. 쌓는데도 힘의 강도가 중요합니다. 자, 한 번씩 이렇게 그림을 뒤에서 보고 전체적으로 톤을 눌려주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덩어리감이 잘 나오고 있는지, 포인트 부분은 잘 표현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조금 진한 색연필로 이제 어둠을 조금씩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흰색 색연필들을 통해서 톤들을 조금 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져주는 작업인데요. 색연필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조금 강한 강도로 좀 눌려줘야 됩니다. 조금 깊이감을 표현하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죠. 색연필의 거친 텍스처 느낌들이 오히려 좀 더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깔아앉아야 될 부분들을 지금 충분히 흰색 색연필이나 아니면 회색 색연필도 괜찮아요. 파스텔 톤에, 그러니까 흰색이 섞여 있는 듯한 파스텔 톤의 색연필들을 통해서 조금 차분하게 톤을 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화이트 작업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트는 조금 뻑뻑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발랐을 때 그 강도가 그대로 마를 수 있게끔요. 물이 많이 섞이면 발랐을 때는 선명해 보일지 몰라도 마르고 나면 연해지기 때문에 조금 두텁고 물의 양을 조금만 사용하셔가지고 화이트 작업을 해주세요. 입체적인 부분의 외곽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색연필 작업할 때 사라졌던 화이트 라인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관찰력입니다. 내가 얼만큼 관찰하고 그 부분을 묘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찰한 부분이 어떠한 명암 부분에 속하는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건 그림이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생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리얼리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생략을 한답니다, 여러분. 니온이 유성 색연필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요. 톤도 잘 쌓이고요. 색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립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표면에 약간 반질반질한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프리즈마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코팅 때문에 두께감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제가 쓰기에는 그립감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연필심도 적당히 단단하고 무르고요. 이제 완전 세부적인 부분들, 조금씩 짧은 면들을 이제 작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인 거죠. 이런 디테일 작업을 할 때는 한 번씩 바람 좀 쐬고 하세요. 네, 머리에 열 납니다. 눈깔도 빠질 것 같고요. 손끝도 굉장히 아프니까요.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리는 사람의 컨디션을 컨트롤하는 것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림의 퀄리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안배를 해주세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의자에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는 사람이 승자라고. 근데 그것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영리하게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으셔야 합니다. 괜히 엉덩이만 커진다고요. 자, 이제 그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